하루 만에 무슨 일? 시장은 와르르 하락.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루 만에 미국 시장은요 진짜 일이 있기는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일본 은행의 부총재의 이야기 말입니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말은 전 세계에 있는 엔캐리 자금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 금리 안 올릴 거야. 청산하지 마라. 이런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 바람에 일본의 주가 축축축축 올라갔죠. 그죠? 예, 한국의 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만의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해 뜨는 순서대로 유럽까지 주가들이 쭉쭉쭉쭉 올라갔습니다. 미국 시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시장도 초창기에 시장은요 쭉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보시면 나스닥 종합지수가 장 시작과 동시에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장 중반을 넘어서면서 시장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1.05% 떨어지고 마감을 했어요. 171.05가 빠져서 16,195.81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가 빠졌다는 이야기죠. 어디 그뿐입니까?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0.77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40.53이 빠졌고 5,199.50으로 마감했습니다.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0.6%가 빠졌어요. 234.21이 빠져서 38,763.45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일본의 부총재가 사실상 전 세계 엔캐리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금리 안 올릴 테니까 조용히 그냥 투자하고 있어라. 엔캐리 자금 청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시장은 결국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거 문제가 아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의 실적이 문제다. 결국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주식시장이 중반 이후로 와르르 무너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를 보십시오. 8월 7일 현재 28.10이거든요. 변동성 지수가 공포지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의 공포감은 커진다. 다시 말해서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공포지수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2024년 8월 5일에 35.57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말입니다. 8월 6일에는 적어도 24.57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다시 28.10까지 올라갔으니 결국 시장에서는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여기에 AI 거품이 지금 터졌다. 폴 디트리 랄리 자산운용의 최고 투자 전략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품이 꺼진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하루 만에 다시 또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변동성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말입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공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80.06이나 코로나 팬데믹 때 80.69는 아니지만 지금 언제 어느 때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요한 바다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푹 하고 실적이 무너지면서 시장의 공포감은 커질 수 있습니다. 닷컴 버블의 위기 때도 그랬거든요. 실제 그런 위기가 시장에 굉장히 크게 작동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장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뭔가 거품이 꺼져가는 느낌이 듭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십시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426.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그동안 계속 올라갔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까지 무너진다는 것. 오늘 3.09% 빠졌거든요. 뭔가 AI 거품이 거친다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겠죠. 저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엔비디아 주가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100이 깨졌습니다. 100달러가. 98.95달러입니다. 오늘만 5.08% 빠졌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만 5.08% 빠지면서 98.95를 기록했으니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엔비디아 주가가 3월 25일 95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지금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디 엔비디아만 이렇게 떨어졌나요? 애플은 약간 반등은 했지만 209.82예요. 1.25 반등하고 말았습니다. 반등해도 찔끔하고 말았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시장의 위협감이 아직도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테슬라 떨어지는 걸 보면 무섭습니다. 4.43% 떨어졌고요. 200달러가 깨진 게 문제가 아니라 191.82달러까지 깨졌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고 시장에 특히 기술주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커졌다 이렇게 봐도 틀리는 말이 아니고요. 특히 빅테크의 어떤 주식을 팔아서 중대형 주식으로 갈아타는 것 순환매수라고 하죠. 대순환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아마 순환매수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분석을 합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적이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AI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결국 그 AI가 생산성을 크게 발현하지 못했고 그 바람에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 AI가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못 보니까 지금 꺼지는 거다. 이렇게 판단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우리 시장도 결코 말입니다. 미국 시장하고 달리 움직이지 않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이렇다는 것은 우리 2차 전지 시장에 또 한 번 충격을 줄 거고요. 자동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또한 애플 주가, 애플은 IT잖아 IT. IT 주가들도 약간 오르긴 했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이고요. 반도체는 우리 시장에 어떤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시장은요.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변동이 굉장히 심할 테니까 시장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시장을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저는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많이 떨어질 때는 한 주, 두 주 뭐 저는 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움직임 예의주시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폭등락이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분들이나 전문 투자자분들이 아니라면 지금은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현금을 쌓을 때다. 그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 지난번에 1일차 분노의 매수 한번 해봤잖아요. 이제 우리가 조금씩은 느끼셨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 분노의 매수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이렇게 분노의 매수가 줄줄이 이어질 날이 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많이 쌓아가자.